수출액 10억 달러 돌파, 혐오식품에서 국민 간식으로 거듭난 K김의 성공 비법은? 한때 이 김이 해외에서 블랙페이퍼, 검은 종이라고 불리면서 혐오식품으로 분류되기도 했는데요. 올해는 이 김이 해외에서 아주 핫했답니다. 사상 처음으로 수출액 10억 달러를 돌파하면서 블랙페이퍼에서 수출 효자, 바다의 검은 반도체로 180도 달라진 위상을 보여줬다는데요. 저는 이대호고요. 오늘은 그 전세 역전에 성공한 K김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불과 한 20년 전까지만 해도 해외에서 김에 대한 인식이 좀 그랬습니다. 김이 뭔데? 이상하게 생겼다. 어우, 저걸 어떻게 먹어? 그걸 표기하는 것만 봐도요. 씨위드, 이게 우리말로 바다 잡초라는 건데요. 이게 먹을 게 아니다라는 뉘앙스가 풍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즘엔요, 이 검은 잡초를 찾는 사람이 많아도 너무 많답니다. 그 구체적인 수출 성장세를 한번 볼까요? 2010년에 1억 1천만 달러에 불과하던 김 수출액이요, 2015년에는 3억 달러를 돌파했고요, 2017년에는 약 5억 달러, 그리고 2025년 올해엔 사상 처음으로 10억 달러를 돌파한 거죠. 10년 사이에 3배가 넘는 성장세를 보인 건데요. 2010년만 해도 김 수출국이 한 60개 정도 나라밖에 안 됐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 2배 이상 늘어서 120여 개국에 이른답니다. 올해 이 김이 가장 많이 팔린 나라, 미국이었습니다. 지난 11월 20일 기준으로요, 이 수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15% 이상 증가해서 무려 2억 2천만 달러에 이르렀고요. 일본에서는요, 2억 달러 이상의 수출을 기록했습니다. 또 중국 시장 같은 경우는요, 올해 수출이 37%나 급증해서 1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또 러시아, 태국에서도 올해 한국 김이 참 잘 나갔다고 하고요. 그런데 어쩌다가 이 김이 수출 주역으로 우뚝 서게 됐는가? 그 얘기를 한번 해보죠. 김 열풍의 서막은요, 한 10년 전, 그러니까 2010년대 초중반쯤부터입니다. 김이 해외에서는요, 앞서 말씀드렸듯 약간 혐오식품 취급을 받았었잖아요. 그런 김의 위상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한 거는요, 미국의 웰빙 트렌드를 만나면서부터입니다. 이 김이 칼로리도 낮고 요오드나 철분 같은 이 미네랄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잖아요. 해외 유명 언론사들이 이 점에 주목을 했습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앞다퉈서 이 김을 슈퍼푸드라고 소개를 한 거죠. 실제로 구글 트렌드를 보면요, 이 즈음부터 씨위드 스낵이라는 단어의 그 검색량이 급증한 걸 볼 수 있는데요. 김이 건강식품으로 그 이미지를 탈피하니까 맛에 대한 평가도 조금씩 변했습니다. 예전엔요, 그냥 제대로 먹어보지도 않고 저거 좀 이상해 했는데 막상 몸에 좋다고 해서 먹어보니까 취향에 딱 맞았던 거죠. 특히 우리나라 조미김 같은 경우에 간이 잘 돼 있고 식감도 바삭하지 않습니까? 솔티하고 크런치하고, 또 이게 해외에서, 특히 이제 미국에서 잘 먹히는 대중적인 맛이거든요. 건강식인데 심지어 입맛에도 맞다. 뭐 좋아하지 않을 이유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요, 이 김이 오늘날 같이 세계적인 기호식품으로 자리할 수 있었던 그 결정적 요인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기업들의 해외 맞춤형 마케팅, 김의 스낵화 전략 덕분이었는데요. 조미김만 봐도요, 외국인이 밥 없이 과자처럼 막 집어먹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예 김을 스낵으로 홍보를 한 겁니다. 표기도 그냥 씨위드가 아니고 씨위드 스낵으로, 제품 개발도 좀 더 스낵에 가깝게 했답니다. 밥 없이 단독으로 먹는 거니까 그 짠맛은 좀 줄이고요, 외국인들이 좋아하는 그런 바삭한 텍스처를 더 살리고, 김 부각이나 김칩 같이 나라별 취향을 고려한 다양한 맞춤형 제품도 개발을 한 겁니다. 맛도요, 프링글스의 양파 맛이나 바베큐 맛이 있는 것처럼요, 기본 소금 맛, 참기름 맛에다가 와사비 맛, 소금 식초 맛, 치즈 맛까지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뽑아냈답니다. 기업들이요, 해외를 겨냥해서 김을 밥 친구가 아니라 취향대로 즐길 수 있는 건강한 스낵으로 이 마케팅을 참 잘 펼친 거죠. 사실 이런 김이 열풍이라고 불릴 만한 큰 인기를 얻게 된 건 비교적 최근의 일이잖아요. 이렇게 된 데는 역시 한류의 공이 가장 큽니다. 한국 드라마, 영화, 예능 같은 거 보면서 자연스럽게 한국 음식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또 한국 여행도 오고 한국에 대한 호감도가 커지다 보니까 김에 대한 관심도 크게 늘게 된 거고요. 또 요즘에는 김으로 만드는 이 김밥, 해외에서 인기지 않습니까? 미국 대형마트 트레이더 조에서 파는 냉동 김밥, 바바 김밥 같은 경우는요, 인기가 많다 못해서 품귀 현상을 겪기도 했죠. 2022년 그 넷플릭스에 공개된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로 해외에서 한 차례 김밥 붐이 일었지 않습니까? 그게 또 올해는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K-POP 데몬 헌터스의 대히트로 김밥 신드롬까지 이어졌죠. 작품 속에 그 김밥을 먹는 주인공들의 모습이 자연스럽게 한국 음식, 김밥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진 결과입니다. 여기서 좀 짚고 넘어갈 만한 게 있는데요. 우리나라처럼 김을 대규모로 상품화해서
전 세계에 판매하는 나라가 일본, 중국 정도뿐이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이 김 시장 점유율을 보면요, 셋 중에 우리나라 김만 유독 잘 팔리고 있답니다. 세계 김 시장 점유율의 한 70%가량을 차지하고 있다는데요. 이건 대체 왜 그런 걸까요? 우선 우리나라가 기술 면에서도 앞서 나가는 게 있습니다. 김의 식감을 좌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김의 두께인데요. 일본 같은 경우는요, 한 280g 내외의 김을 만드는 데 특화되어 있거든요. 좀 두툼해서 바삭하다는 느낌보다는 좀 씹는 맛이 있는 편이죠. 그 일본 스시집 가면 먹는 김초밥, 테마끼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걸 생각하시면 좀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반면에 우리나라는요, 200g에서 330g까지 10g 단위로 이 김의 두께를 미세하게 조절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 김이 활용도 면에서 월등히 앞선다는 겁니다. 부각을 만들 때는 좀 두꺼운 김을 사용하고요. 조미김을 만들 때는 그거보다 좀 더 얇게 만들고, 해외에서 불티나게 팔린다는 냉동김밥 같은 경우도요, 사실상 한국 김으로 만들 수밖에 없답니다. 김밥 김이 되게 얇잖아요. 그 정도로 얇게 김을 만드는 게 쉽지가 않다고 하네요. 또 김 그 자체는 아직 원조 논란이 좀 있긴 하지만요, 조미김만큼은 한국이 원조거든요. 1986년 해표김이 상품화된 조미김의 시작이었고요. 이후에 동원 양반김이 나오면서 요즘 우리가 접하는 그 알루미늄 포장지에 든 상품 형태에 더 가까워진 거죠. 이 조미김의 존재 역시 일본이나 중국과 격차를 벌린 주된 요인으로 꼽힙니다. 해외에서 김 하면 일본의 스시용 마른 김이 표준이던 때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마른 김은요, 사실 그냥 먹으면 별맛 없잖아요. 자, 그럼 우리나라 조미김은 어떻습니까? 참기름, 들기름 두르고 거기에다 맛소금으로 감칠맛까지 막 더하니까 한국 김 진짜 맛있다, 이런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가게에 든 그 조미김 묶음, 한국 여행 필수 구매템 반열에 오른 건 이미 오래된 얘기고요. 예전에 해외에서나 김 좀 사 먹으려고 하면 한인마트 정도는 가줘야 했는데, 요즘에는요, 코스트코, 트레이더조 같은 대형 마트만 가도요, 씨위드 스낵이라고 표기된 조미김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김을 만들 때 사용되는 품종도요, 이 세 개 나라가 좀 다르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요, 방사무늬 김이라고 해서요, 우리나라에서 재래김이라고 불리는 그 품종으로만 거의 김을 만들고 있고요. 중국은 방사무늬 김이랑 하이타넨시스 김, 이 두 종류 정도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요, 방사무늬 김에 또 곱창김이라고 불리기도 하는 잇바디 돌김, 또 모무늬 돌김까지 이 세 가지 품종을 주로 사용해서 김을 만들고 있답니다. 맛의 다양성 측면에서도 우리나라가 좀 더 앞선다고 볼 수 있죠. 해외로 쭉쭉 뻗어나간 K김, 그 시장 전망도 좋습니다. 최근에 김 제품 국제 규격화 작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김 제품을 수출할 때 걸림돌 중에 하나가요, 김 제품에 대한 하나하나의 규격화된 무역 조건이 갖춰져 있지 않다는 겁니다. 국가별로 기준이 좀 다르다 보니까 그동안에 심심치 않게 분쟁이 발생하기도 했는데요. 이번에 그 규격화 작업이 잘 이루어져서 김의 품질이나 위생 표시 같은 국제 기준이 갖춰진다면요, 지금보다 더 안정적인 김 수출이 가능해질 거라고 합니다. 수출액도요, 현재 2배가량 증가할 것으로 기대가 된다 하고요. 사실 이게 이미 우리나라 김을 많이 사다 먹는 나라 입장에서 보면 규격화가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규격화가 됐다라는 건 제3국을 비롯해서 그동안에 우리 김이 많이 수출되지 않는 지역, 않는 업체에게 어필하기가 훨씬 더 좋아진다는 거죠. 이게 국제 표준이야. 씨위드가 아니라 김이라는 거야. 마치 김치처럼요. 그렇게 되면 훨씬 더 마케팅으로 또 해외 진출하기가 용이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한편에서는요, 이 핑크빛 미래가 예측되는 K김 시장에 피할 수 없는 먹구름이 다가오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2100년까지요, 우리나라 김 생산량이 최대 60% 이상 급감할 수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남해안에서 김 생산이 아예 불가능해질 수도 있답니다. 지금은요, 이 김이 캐시카우로 K푸드 수출을 선도하고 있는데, 이대로 가다간 속절없이 사양길에 접어들지도 모른다는데요. 대체 왜 이런 말들이 나오는 걸까요? 이게 다 기후변화 때문이랍니다. 이 김 양식에서 가장 중요한 게 온도거든요. 우리나라 물김의 경우에요, 수온이 22도 아래로 떨어져야 양식을 시작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날이 추워지는 가을철부터 더워지기 전인 봄까지만 그 김을 생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기후변화로 이 바닷물 온도가 상승하면서 최근에 그 생산 시기가 눈에 띄게 줄고 있는 겁니다. 1968년부터 2023년까지 우리나라 해역의 표층 수온이 1.44도 정도 올랐거든요. 이게 같은 기간 세계 평균 수온 상승 온도보다 2배 이상 빠르게 오른 거라고 합니다. 또 2023년도에는요, 한반도 연안
그 연평균 해수면 온도가요, 국내 관측 이래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원래도 한정적인 기간에만 양식할 수 있었던 게 이 김 산업의 취약점이었는데요. 최근에는 그 기간마저 더 줄고 있으니까 벌써 업계에서는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랍니다. 이런 상황에 해결책으로 대두되는 게 하나 있긴 하거든요. 바로 김을 육상에서 재배하는 겁니다. CJ제일제당, 대상, 풀무원 같은 이 굵직한 유통 대기업들이요, 이미 발빠르게 연구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이게 쉽게 말하면 스마트팜 같은 겁니다. 바다와 유사한 환경을 이 대형 수조 같은 곳에 재현을 해서 육상에서 김을 재배하는 기술인데요. 이게 성공만 한다면 인위적으로 물 온도를 조절할 수 있게 돼서 김을 1년 내내 계절을 안 타고 양식할 수 있다는 거죠. 기후변화는 물론이고요, 그 전부터 아쉬웠던 그 한정적인 생산 시기까지도 모두 극복하는 셈이죠. 그런데 중요한 건요, 모든 기술이 그렇듯 상용화 여부일 텐데요. 정부가요, 350억 규모로 김 육상 양식에 대한 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서 초기 개발 비용에 대한 부담은 좀 줄었지만요, 이 기술이 상용화가 가능한 수준까지 도달할 수 있을지는 아직은 좀 미지수랍니다. 오늘은요, K김 열풍에 대해서 얘기해봤는데요. 찾아보니까요, 최근에 이 김을 씨위드가 아닌 김, GIM, 김으로 단독 표기하는 그 국제 표준화 작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요, 검은 종이, 이른바 바다의 잡초라고 불리던 김이 드디어 진짜 이름을 되찾는 셈이 될 텐데요. K김, 앞으로 계속 잘 나갈 수 있을지, 또 이 김이 이번에야말로 진정한 자신의 이름으로 불릴 수 있을지 함께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